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 코리아 스웨덴 디자인 토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사실은 저희가 그 마스크를 끼고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서수경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디자인이 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이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 도착해서 조금 시간이 늦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자인 코리아 이 2021 로고 오랫동안 저희가 써왔던 이 엠블럼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길찾기를 하게 되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1 코리아 스웨덴 디자인 토크에서는 방금 전 3시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던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에서 이어서 수상 디자이너, 심사위원 그리고 스웨덴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마다 그 굉장히 작품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이케아 코리아가 함께하는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로서 한국의 영 디자이너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요. 한국과 스웨덴 간 디자인 교류를 확대하고자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그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의 주제는 아까 대사님과 그리고 이케아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것으로서 많은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좋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수상자들과 심사위원 그리고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선정 디자이너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스웨덴에서 지금 뒤에 아마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데요. 스웨덴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두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하성 바이마스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님이십니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수상자였던 안톤 크레오 디자이너이십니다. Can you wave your hand if you can hear us? 안톤? Great, welcome.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5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안톤 호그비스트 이케아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십니다. 안톤, you can wave your hand. Okay. 올해 KSYDA 수상 디자이너 3인 소개하겠는데요. 김다연 텍스타일 디자이너십니다. 그리고 서한주 RCA 대학원생 참석하셨죠? 서한주 씨. 네. 그리고 정한얼 루픽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아 있는데요. 작년 KSYDA 수상자였던 전은지 디자이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1 코리아 스웨덴 디자인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딱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제대로 저희가 이 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모시고선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데요. 먼저 아까도 제일 먼저 소개를 드렸던 스웨덴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고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 조명 브랜드 아고를 운영하시면서 양국을 오가시는 바이마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우리 유화성 대표님을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유화성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이 대회 심사하시다가 2차 심사하고 바로 3차는 넘어가셔서 스웨덴에서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유하생 대표님은 디자인진흥원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 있으십니다. KIDP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활동하시면서 햇 조명 제품을 디자인하셨었고, 그리고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I'm not too sure if I say it right, 웅스ven스폼 에 수상하신 후 스웨덴에서도 활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2021년도 KSYDA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유하생 대표님, 그러면 그쪽에서 말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수경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화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심사위원을 맡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금번 어워드 수상하신 그리고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하승 대표님 아마 그 한국하고 스웨덴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저희보다 더 익숙하게 스웨덴과 한국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나라를 오고 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국과 스웨덴에 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또는 공통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가치라는 것 자체는 새롭게 급부상한 가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 해석은 양국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이제 스웨덴과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 형평성, 평등적인 관계,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평등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항상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스웨덴에서 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공론화하기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느끼는 스웨덴이라는 곳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 모든 구성원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라든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이슈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공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이런 그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는 그런 주제 또는 그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있다면 잠깐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뭔가 표본이 될 만한 적극적인 작업을 하고 사례는 없겠지만 좀 스웨덴에서의 어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이너의 적극적인 개입과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제가 아고라는 지금 한국의 조명 브랜드를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여러 디자이너들을 컨택을 할 때 그들이 우선시하는 것 가치 중에 하나가 너의 프로덕션 라인은 얼마나 친환경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좀 매력이 있는 브랜드더라도 그런 가치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성사가 안 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터라 저희 아고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또 저희 프로덕션 라인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좀 갭은 있지만 어떤 로컬 브랜드 그리고 로컬 프로덕션을 지향하면서 저희 로컬 브랜드가 더 나아가서 로컬 프로덕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친환경적인 프로덕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그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 행사장에 나와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인해서 젊은 디자이너나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토크는 사실은 제가 이 큐시트를 받아서 읽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혹시 온라인으로 계속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질문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또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어쩌면 친환경이라든지 요즘 많이 얘기하는 ESG 그런 경영에 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성 대표님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 또 있으면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면서 또 저희 질문에 또 추가 답변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2021 우리 그 한스웨덴 영디자인 어워드 여기 수상자 3명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다연 수상 디자이너인데요. 사실은 그 오늘도 제가 느꼈는데 굉장히 자신 있고 굉장히 당차입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면으로도 그 심사를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수상자가 되었는데 오늘 기대합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또 해주실지 김다연 수상자 한번 보여주시죠. 유니버스라는 주제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again. So I'm a textile artist who is also working in the 저는 패션 산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패션 업체에서 특히 뉴욕에 있는 패션 업체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뭐 친환경,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소재의 지속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른바 특히 패션 업계에서 매스 마켓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게 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매스 마켓 패션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비건 레더나 아니면은 생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시작을 했고 조사를 함에 따라서 소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태도,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메디시널 다잉이라고 하는 약용 염색에 대한 책을 작년에 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지속 가능한 섬유에 대한 텍스타일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삶도 제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순환을 타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 작업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소재도 생분해가 가능해야 하지만은 저의 프로세스와 방법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는 저의 자세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자면은 이런 인공 염색 합성 염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약용 염색 공부를 하러 고양이와 같이 갔습니다. 제 고양이가 멕시코 시티에서 이렇게 강아지 풀하고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천연 염색을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용 식물들을 가지고 염색의 모든 단계에 적용을 했고 덕분에 굉장히 무지개색의 알록달록한 팔렛을 천연 염색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용 염색의 장점은 일단은 염색을 하기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염색 단계가 결국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화학 약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또 인공이나 합성 염료를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티셔츠 하나를 만드느라 물이 2,700리터라 소요가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또 한 가지 그 제작 과정과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200가지의 다른 약용 허브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작업에서는 이러한 약용 허브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해충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정신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잡아주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투머릭 같은 경우가 첫 번째 팔렛을 보면은 투메릭, 블랙 월너트 헐, 스팅잉 네털과 히비스커스를 첫 번째 팔렛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백 년간 약재로 사용이 되어 왔던 그래서 비타민 C와 그리고 면역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팔렛은 칼렌둘라나 컴포르 루트, 타임, 라벤더 등이 있습니다. 천연 해충 방지제들이고요. 세 번째 팔렛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어 주는 것들입니다. 뭐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또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용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슈징이 가능한 인터페이싱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텍스타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일상적인 그 일상의 텍스타일 작업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3차원 작품을 통해서 이런 약용 염색을 한 텍스타일의 활용 가능성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 유니버스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심볼이 스토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각이 음양 그리고 그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생과 사가 있고 그것이 순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로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줘서 좀 더 좋은 삶을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약용 염색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실용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에 이것을 접함으로써 매일매일 좀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주어진 포맷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open up the floor also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스웨덴에서도 디자이너께 질문하셔도 되고요. 청중 분들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맷을 저희가 정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혹시 디자이너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겠나요? 네,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어떤 거든. I'm always open. Okay. Anton from Sweden. 네, 안톤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흥미롭게 본 점은 이 서큘레이션, 순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고 모든 게 시작과 있고 끝이 있고 생이 있고 사가 있고 라고 하는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그 모델을 가지고 서큘레이션을, 순환을 구성하신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생과 사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ah, so basically 저의 디자인 철학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프로세스, 그 소재뿐만 아니라 그 공정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천연 염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서 생산 단계까지 모든 공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매스 마켓이나 패스트 패션보다는 속도가 느리겠지만 뭐 요즘 얘기하는 슬로우 아트, 슬로우 텍스타일의 컨셉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 좀 더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슬로우 디자인이나 슬로우 텍스타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아무리 빠르고 효율적이더라도 그 섬유 자체가, 직물 자체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이런 허브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약재로 허브들을 많이 사용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뭐 리커러시라든지 감초 뭐 이런 것들을 써왔지만 이걸 가지고 염료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o 그 curiosity라고 하죠. 저희가 이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아마 디자인을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다연 수상 디자이너도 이런 그 굉장히 curiosity가 많은 것 같은데 평소에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자세로 디자인을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것들에 관심도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 뭐 팍스테일그래스 같은 것도 제가 길 가다가 고양이가 그냥 놀고 있길래 봤는데 정말 쥐같이 생겼구나. 정말 고양이가 왜 쥐로 얘를 착각했는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너 디자이너로서 어디서 영감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곳에서, 사소한 곳에서 네,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인스파이어 받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디자이너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한 분씩 한 분씩 하는 거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다연 수상자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디자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상 작품이죠. 아마 뒤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심사를 할 적에 이 제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이건 뭘까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 흥미를 가졌던 작품입니다. Hotel for Bees.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 여기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이 인간의 관점, 인간을 위한 이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 디자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을 위한 호텔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구나. 유저들을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꿀벌로서도 한번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의논을 저희가 하게 되었었고 마지막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서한주 디자이너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주 디자이너님 발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I'm Han Ju-seo from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주입니다. 저는 칠보산 근처인 호메실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디자인은 참 인간 중심적인데요. 저는 사실 인간 이외의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디자인 과정에서의 가장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밀레의 그림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 프랑스 밀레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삭 줍기는 사실 하나하나 떨어진 이삭을 다 줍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 이삭 줍는 것을 3D 스캐닝과 이 사물을 스캐닝을 하면서 디지털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태와 이 텍스처를 모두 합해서 디지털 클리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삭 줍기에 대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파인애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정말 줍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을 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디지털로 저희가 재현함으로써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이게 파인애플을 제가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론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출품한 작품과 관련해서 제 그런 디자인 철학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연과 디지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형태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형태가 굉장히 저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이 디지털 자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디자인 철학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적인 자원과 또 디지털 모디피케이션과 또 생태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벌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꿀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꿀벌들을 위한 이 꿀벌의 매니페스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꿀벌이란 존재는 어떤가라고 한번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대량 폐사가 꿀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이런 꿀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런 양봉업자들이 화성에 있는데요. 그중에 양봉업자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꿀벌의 그 집은 사실 이게 육각형이라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 대비 양봉업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집이 되고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해결안은 호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벌들의 임시 거처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니콤 모양을 이 육각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온도나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겹으로 만든 이러한 벌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의 그런 벌집과 유사한 크기의 벌집을 한번 다시 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집을 만들 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도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꿀을 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보았는데 사실 그 표면이 워낙 끈적거리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왁스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꿀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넥스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목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집을 만들기에는 적절한 소재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의 꿀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꿀벌들은 주로 이런 벌집을 암석 같은 데 근처에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무에 있는 산에 있는 이러한 암석들을 다 스캔을 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화로 한 다음에 이것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비즈왁스로 다시 재현을 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벌집에 대해서 실제 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봤는데요. 그때 사실 윤리적인 딜레마에 제가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실제로 이 꿀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적인 벌집에 있는 여왕벌을 제가 이 인위적으로 만든 벌집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가 말하는 환경 친화적인 것과 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벌집을 둔 채 저는 멀리서 좀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벌들이 새로운 이 벌집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 결정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은 정말 꿀벌의 입장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그 벌집 군단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위에다가 이렇게 양봉장에 커버를 놓음으로써 어떻게 꿀벌들이 상호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최대한 자연 그 자체의 생태계와 그것을 저희가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또 굉장히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서한주 디자이너에게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재미있는 질문, 그 코멘트가 있다면 you can, if you want to ask any question or make any comments. 오케이, 전인지 씨.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그 허니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이제 얼반 가드닝 아니면 얼반 그 비하이브 문제도 이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프로젝트라서 되게 좋게 봤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보통 자연적으로 그 포메이션 되는 비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세로로 길게 이렇게 착착착착 레이어가 있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꿀벌들이.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제 할로우로 되어 있고 겉에가 돌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정말 그냥 템포러리로 벌들이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그 진짜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돌 형상의 이 쉽게 얘기하면 벌집이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하이브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꿀벌들이 이 위에다가 또 새로운 벌집을 더 지어서 그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저 자신보다는 벌들한테 일단 맡기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형태가 변화하는지는 실제 관찰하는 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 다큐멘테이션 하는 게 이어지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그 꿀벌들이 이 자기네들 호텔을 디벨롭을 하고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그 벌 농장의 생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영향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태로 실험을 했고 추가적인 실제로 벌들이 그 안에서 몇 주간 생활하거나 실제 생태계를 꾸리는 모습을 관찰하는 건 좀 더 추가적인 뭐 장소를 또 선별하는 데에 따른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롱텀 작업으로 한번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해서 내일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 호텔 for Bees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2차, 3차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하고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nybody from Sweden? Do you have any question? 네, 스웨덴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말씀 있으실까요? I was wondering about did you get any input from the beekeepers, the farmers, who obviously would be interested in the bees not 양봉업자에게 무슨 의견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양봉업자뿐 아니라 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철학과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추측으로 좀 기반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좀 허황된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좀 약간의 회의론적인 시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실제로 뭐 비즈왁스를 이렇게 채집하는 과정이나 그럴 때 또 아니면 이것을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Alright, so 그러면 다음으로 지나갈까요? 유화성 대표님 뭐 질문 있으신 건 아니지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주어진 저희 시간은 너무 짧은데 어쨌거나 세 번째 우리 수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그 KSYDA에서 선정된 첫 번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 그 양이 산업 디자인 쪽에서 올라오고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그 캐테고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야청택 PYCT라고 저희 심사위원들은 기억을 하는데요. 그 PYCT에 대한 이야기를 정한널 디자이너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앰비션이 많은 것 같았었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디자인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정한월이고요. 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일단 브랜드의 이제 올바른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매 순간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진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움을 좀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고민들에 따라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그리고
긍정적인 이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항상 차별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편으로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경영학도로 이제 디자인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늦가기로 이제 재입학을 해서 디자인 스쿨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드 개발, 뭐 인터랙션 디자인, 경험 디자인 등 이제 여러 가지 트랙을 이수하면서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트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던 것들은 디자이너로서 해결해야 될 뭐 사회적 이슈들이나 디자인 이슈들에 대해 뭐 온 오프라인 매체를 좀 기획하고, 그리고 시각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좀 소통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학창 시절 디자인 스쿨에 이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과 선배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 과정 이외에도 그곳에서 배운 소통 역량을 토대로 사회 고성원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3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간단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약식으로 소개가 될 텐데요. 이거는 현재 천비향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지금은 청와대에서 만찬주로 사용하고 있는 술입니다. 전통주인데 주 재료인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것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그래픽 모티브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아이덴티티와 패키징 디자인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니섹스 패션 브랜드 에이콘 팔레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뭐 학과 이제 뭐 동료들과 함께 진행했었고, 매 순간에 있는 어떤 순간들을 좀 포착을 해서 그걸 컬러와 그래픽으로 어떻게 좀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걸 설정해서 적용할 것인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의류를 설정하여 그렇게 적용을 하였고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서체죠. 푸트라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작업인데요. 이 푸트라라는 이제 서체를 가지고 만든 포스터로 이제 전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벨트 포매트라는 이제 포스터 전시인데, 스위스 루체른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이제 스위스의 영 디자이너들과 한국의 영 디자이너들이 이제 같이 함께 전시를 하면서 포스터나 아니면 그래픽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교류하는 그런 장으로서 이 전시에 참가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무용품 브랜드죠. 그런 이제 알파 문구에 관련된 이런 브랜드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노동부 유관기관으로 있는 기업의 이제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디자인 언어를 개발해서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고 먼 자기소개가 끝나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건 평야 청택입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저는 이제 그 도농 복합 형태, 그런 이제 컴플렉스인 형태에서 나고 자란 이제 토박이입니다. 전 토박이인데 이제 농업이 얼마나 우리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은, 농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통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 농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고향인 평택시와 그리고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들을 위해 그런 서비스 브랜드를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브랜드가 갖는 이제 배경과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배경과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한 이제 지속 가능한 목표들이 있어요. 16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부합하며 그런 이제 국제적인 사회 목표와 이런 뜻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서비스 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평택시에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로컬 농산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평택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가장 이제 판로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그 판로가 확보된 이유로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농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평택시 제 고향이 갖고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저희 심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기후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모듈로 설명을 드리자면 풍부한 우수한 일조량과 너른 평야,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농산물로서의 이제 자연의 산물, 이렇게 이제 모듈을 이제 합해서 심볼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야 청택이 갖고 있는 로고 타입과 함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제 메인 키 스크린인데, 저희 서비스 꼴에서 가장 코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산자, 즉 그러니까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이제 가치를 조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크린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생산자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 영역에 좀 넓게 자리하여서 그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가치를 잘 보여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이제 서비스 안에서 이런 컨텐츠 혹은 영상 다양한 매체들로 이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에 입점해 한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가치와 스토리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저희 평택시 안에서만 이제 계속 이루어져 나가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평택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농산물을 사용하고 먹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가치를 조명할 것인가.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상품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특산물들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이제 이런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요. 이런 교통 광고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광고를 해서 조합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이제 서비스가 계속 알려지기를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평야청택 서비스에 입점한 후계농들에게 전달하는 파트너 협약서입니다. 인증서이자 파트너 협약서인데, 이것과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편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주는 이제 평택 시민들에게 이 농부가 이제 스토리와 진심을 담아서 써주는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과 이제 뒤를 봤을 때는 각각 그 의미가 있는데요. 파트너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입점해서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사는 이제 고객들에게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매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인들이 입점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포장지도 패키지도 친환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패키징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제작해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사용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명확한 답을 찾고 적합한 가치와 경험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서비스 디자인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화성 대표님 그 잘 들으셨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우리가 심사하는 동안 관심 갖고 보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진정한 브랜딩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혹시 조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심사 전에 저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품 디자이너이다 보니 과연 그래픽 디자이너와 브랜딩 디자이너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과연 무엇이 나올 건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고 선입견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평야청택 KYCT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한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소비자들,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 관계 신뢰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단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친환경 디자인 그런 어떤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도 접근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프로젝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신 프로젝트 실제로 구현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저도 이 로컬 프로덕션 그리고 로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anybody else? 안톤인 두 안톤 분들 좀 뭐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봤다라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하는가가 사실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그 관계에서 어느 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꺼내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채소가 아니라 저 야채 저걸 선택함으로써 좀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성을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중요한가. 사용자들 실제 우리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소개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시점에 대해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그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자체에서 전달해주는 매체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이제 거기 플랫폼 안에 이제 입점해 있는 이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러니까 비록 이제 좀 전제는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 이걸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이런 플랜들이 좀 설명되어 있는 항상 모든 것들이 좀 있다면 그 소비자들이 좀 구매를 할 때 있어서도 이건 그냥 내가 뭐 채소를 사는 게 아니구나, 과일을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구매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더 지속 가능성을 좀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플랫폼 역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It will take some time. I think it evolved.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들어와야 하고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그거를 직접 체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나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엮었는데 그 다양한 융합적 사고 또는 서비스 디자인이 사실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맨 처음에 경영학을 처음 전공을 하고 디자이너로 또 공부를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다학제적 접근을 했던 것이 지금 서비스 디자인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데 한국에서 이케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우리 안톤 호크비스트 그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어쩌면은 여기 있는 디자이너들보다는 조금 좀 애드밴스가 됐다 그래야 되나? 제가 그 에이징이 됐다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조금 더 머추얼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신나게 디자인을 지금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안톤 호크비스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케아라고 하면 스웨덴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이 이케아가 본인 관계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Thank you very much. Yes, I will try.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케아에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말하는 사람과 지구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사람과 지구라는 프로젝트를 2012년에 처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케아는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라는 저희 비즈니스 철학 때문에 거기에서 더 파생되는 그런 많은 전략들과 또 그거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데모크래틱 디자인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또 만들고 또 이케아 브랜드 이름에 걸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자인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기능도 좋아야 되고요. 또 품질도 좋아야 되고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케아 디자이너라면은 이 5개의 항목 중에 그 어느 하나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케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저희는 항상 이 5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이 데모크래틱 디자인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People and Planet Positive, 사람과 지구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3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인데요. 즉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를 하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 순환적이고 또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제품을 바꿀 때 또는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지만 조금 더 자연 순환적일 수가 있고 또 기후 변화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형평성과 동등성입니다. 이것은 뭐 포용성, 형평성, 동등성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정말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럼 이케아의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희는 조금 광의의 의미에서 보고 있는데요. 재료,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닉설트라는 이 램프를 보면은 이것은 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공장에서 이걸 제조하는 공장을 보다가 실제로 대나무 중에 일부만 사용이 되고 대부분은 다 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 보니까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자체를 하나의 장점으로 저희가 내세워서 그 버려지는 대나무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독특한 그런 램프가 있다라고 해서 색상이 맞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의 특징으로 삼은 것이죠.
또 신소재, 뭐 새로운 소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섬유라던가 뭐 라탄이라던가 뭐 이 천연 섬유 소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의 그 대부분들이 실제로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그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인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좀 공유하고 항상 이 소재에 친숙한 분들이야말로 그 소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나 라탄을 써볼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가보면은 이거 갖고는 그거보다 뭐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 저희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소재가 있을 때 항상 거기 있는 현지 분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재활용된 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유리, 메탈, 플라스틱, 뭐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방에 있는 이 각각의 캐비넷의 문 같은 경우가 25개의 그 페트병이 재활용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주방을 얼마나 쓰나요? 한 20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일회용품이 아니라 이 페트병에게도 25년이라는 수명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케아는 또 항상 이 운송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플랫팩, 납작한 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케아 내에서는 우리는 공기를 운송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최대한 납작하게 적재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운송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사는 중국에서 받고 뭐 폼은 불가리아에서 받고 섬유는 말레이시아에서 받고 이것 자체도 탄소 발자국을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의 비용 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각지 않아도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 방식을 영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기 오염이 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커튼, 군 리드라는 커튼인데요. 이 커튼 자체가 저희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디테일하긴 모르겠지만 이 커튼 자체가 미네랄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오염 입자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면은 거기 있는 그 오염 분자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집에 걸기에 좋은 커튼이지만 실제로 집 안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돼라는 게 꼭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커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모크래틱 디자인의 그 어떤 정말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99.5%까지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휴대성이 좋아서 벽에 걸 수도 있고요. 다른 방으로 쉽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데모크래틱 디자인의 가장 핵심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또 저희가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자원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는 설거지에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싱크 인서트를 넣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약도 중요하지만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쓰던 그런 플라스틱 병 대신에 유리병을 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면 어떨까요?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모든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하고요. 모든 전구는 LED 조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파스타를 저희가 만들 때 단지 국수만 삶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속을 통해서 야채를 같이 삶으면 어떨까요? 그럼 같은 에너지원으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비용 절약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빠르게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버려지는 음식량도 항상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뭐 냉장고 뒤쪽에 있는 것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보관 용기가 있다면은 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가져가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도시락으로 싸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케아 하면 또 그런 많은 음식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희 이케아의 음식, 뭐 이 미트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트볼이지만 미트가 없는 이런 채식을 이용한 채소를 이용한 미트볼은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일반 미트볼에 비해서 4%만의 그런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미트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트볼이지만 지구에도 좋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은 미트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 하나만으로도 쉽게 우리 건강과 지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홈 퍼니처를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이지만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저희는 고무하고 싶습니다.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다시 레노베이션을 한다, 인테리어를 바꾼다라고 할 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가구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대신에 다시 이케아에 가져오시면은 그 이케아가 다시 매입을 하고 그 제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재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이케아 제품들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케아 랩, 성수동에 있는 이케아 랩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케아 코리아도 자랑스럽게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오시면은 제품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를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구매하고 싶다면 여기서 구매도 가능한 곳입니다. 저희는 또 굉장히 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람을 훨씬 더 좋은 건강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모크라틱 디자인이 역시 여기에도 중요한 근간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좋아야 되고요.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또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실 가격이 낮지 않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이 디자인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이케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 그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한 75년 전부터 이런 그 패킹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더 그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케아를 저희가 많이 이렇게 그 보고선 영감을 얻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학생들 데리고서 이케아 랩에 갔을 때 학생들이 그 이후에 작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All the students I brought to you, they actually changed their 네, 그래서 실제로 안토님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또 디자인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30년, 40년 후엔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케아 우리 안톤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앞에 그 수상자 두 분께서 서한주님 그리고 김다현 씨 메테리얼이라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마 안톤 씨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궁금한 점 있다거나 뭐 질문이 있다면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거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태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실험을 소재 쪽에서 그리고 또 더 아름답고 예쁜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고 그 편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재를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끓는 시간과 뭐 물의 양을 이렇게 그 뭐 아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역시도 큰 틀에서는 정말 저런 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지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고 맞아 저것도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데 나는 항상 이렇게 매터리얼리티에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You inspired another designer. Good, thank you. 저도 아마 그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코멘트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한번 쭉 다 저희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안톤에게 다시 질문하거나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probably come back to you after we finish all the talk. Next, we have another Anton. 이어서 스웨덴에서 줌으로 들어와 계신 안톤 크레우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크레우 씨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만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2019년에는 이 수상자들이 다들 스웨덴에 가서 수상 발표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확장적인 사고라고 또는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수상자들만 갔을 텐데 오늘은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안톤 크레우 디자이너인데요. 안톤 크레우 디자이너는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이너 어워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되었었던 스웨덴 영 디자이너 어워드 엉스벤스크 포럼의 올해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스웨덴을 대표하는 영 디자이너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톤 크레우 씨가 본인의 그런 작업과 그리고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So Anton Krell, may I invite you to speak about your project and 자신의 작업이나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수상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수상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이고요. 스톡홀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가구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구만 하지 않고 모든 오브제에 대한 디자인으로 조금 활동의 폭을 넓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오브제들을 디자인하고 있고,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음식이 사실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제가 만드는 작품들도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감정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작업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 뭐 환경 같은 다른 문제들도 고민을 해서 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겼나요? 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ton, you're come. Can you hear us? 아직 들리시나요? 제가 보이시죠? 아,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끊기진 않았네요. 발표 계속 하시죠? 다행입니다. 제 인터넷 아마 품질이 한국만큼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회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실은 그 중에 하나죠. 따라서 환경, 친환경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의 고민의 시작은 바로 설계 데스크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책임이 있거든요. 디자이너 스스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디자인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Do you have more? 네, 계속하시죠. 그 웅스펜스폼은 스웨덴 영디자인 전시회이자 또 어워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스웨덴 디자이너들이, 특히 신진 디자이너들이 참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장을 제공을 합니다. 시장성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웅스펜스폼의 목적은 그 젊은 스웨덴 디자이너들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스펜스폼은 디자이너와 청중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21년 초에 제가 수상자가 되어서 장학금도 받았고, 지금 보시면은 의자가 몸체는 재활용 플라스틱이고 다리는 애쉬 우드입니다.
그 스웨덴 서해안에서 수집이 된 것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폐기물, 쓰레기를 활용을 한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하지 말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작품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의자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능성을 물론 당연히 달성을 하는 것을 달성하면서도 이 촉감의 문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자가 좌석이 이렇게 둥글려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죠. 옆면도 내려와 있고 뒤에 등 부분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형상의 디자인적인 형상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기능성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힘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형태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재료의 문제를 보여주는 의자입니다. 이게 첫눈에 봐서는 플라스틱 같이 보이진 않지만 형태로 적어도 플라스틱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들으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하상 대표님께서는 지금 한국하고 스웨덴 양쪽에 이제 일을 하시고 양쪽에 있는 영 디자인들을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유 대표님이 그냥 뭐 생각하시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영 디자인 어워드 스웨덴에 있는 거와 또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한 스웨덴 디자인 어워드 이런 부분에서 작품들이 뭐 시뮬러리티가 있는지 그 유사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그냥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 웅스펜스 폼에 선정이 됐었고 그게 이제 제가 스튜디오 활동을 하는 큰 어떤 밑거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영 디자이너의 순수한 시도와 생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주고 어워드로 선정해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는 항상 주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웅스펜스 폼은 매해 어떤 특정한 주제가 주어진 것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접근,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러시네요. 뭐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좀 웅스펜스 폼은 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는 주제에 특화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 영 디자인 어워드 또 이 행사 한국과 스웨덴을 연결하는 그냥 단순히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 그런 교류를 위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웅스펜스크 폼이 저희 한국과 그 한국 스웨덴 그 영 디자인 어워드의 인스피레이션이 됐다라고 하시니 앞으로도 서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디자인 어워드들을 교류하면서 전시를 해봐도 참 좋겠다. 뭐 이런 꿈을 제가 감히 사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테리얼이 되게 재미있게 보였는데 전은지 그 디자이너 혹시 본인 작업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 뭐 하실 게 있다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지요? 그 매티리얼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되게
잘 봤던 거는 특히 두 가지 소재, 전혀 다른 소재를 합쳐서 하나의 아름다운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성질이 다른 그런 건데 이걸 잘 녹여들어서 한 프로젝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hank you, Anton. We will probably continue. 네, 그럼 안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향후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는 작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수상자로 저희는 그때는 아마 시상식을 스웨덴 대사님 관저에서 했었던 거로 아는데요. 일단은 우리 KSYD의 2020년 수상자 전은지 디자이너에게 친환경, 그때도 마찬가지 같은 주제였습니다. 친환경 디자인을 주제로 한 From Fields to Kazain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디자인 사고를 확장시키려고 했는지 간단하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다 발표를 들은 다음에 너무 훌륭한 발표들이어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이 한국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2020년에 수상을 하고 또 스위스의 대학을 졸업을 한 이후에 제 친한 친구이자 정말 좋은 동료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켄드 랩이라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소재와 오브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소재를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물과 오브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자체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그걸 통해서 오늘과 내일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디자인 스튜디오인데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천을 하지만 단순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아니라 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함을 추구를 합니다. 주로 동식물성 폐기물 중 쓸모가 있는데도 버려지는 것들에서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그런 오브젝트로 아름다운 오브젝트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접근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통상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자체는 실제로 형태나 기능을 먼저 본다면 실제로 소재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먼저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소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맞는 형태를 부여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내추럴 사이언스 분야입니다. 바로 그냥 순수 과학 분야이죠. 구조는 어떤지, 이것을 어떻게 자연에서 우리가 추출해오는 소재인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물성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적 결합은 어떤지 등등 정말로 순수 과학적인 측면으로 먼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재 연구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철학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소재가 어떻게 사용이 됐었는지, 다른 용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식물이나 환경에서의 소재의 용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 소재의 역사, 이 소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른 분야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인 소재인지 등등을 모두 다 더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재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코타라고 부르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요. 그전에는 Fields to Kazain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 졸업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특히
이 특히 우유 같은 사업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낙농업 분야에서는 버려지는 우유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00% 생분해가 되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이렇게 유제품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실제로 유제품에 있는 카제인과 이 단백질을 이런 하나의 폴리머로 다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3D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템페라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중세기에 이런 템페라라는 기술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예술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노른자 이외에 많은 부분은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용으로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유니크하고 좀 아름다운 뭔가의 좀 스토리를 가지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템페라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 있고 굉장히 특이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익스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저희 아이스크림 공장 바로 옆에 저희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는데 그 다른 아이스크림 대신에 우유 대신에 달걀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달걀 껍질을 막 200~300개를 막 계속 매주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달걀 껍질을 가지고 좀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버리는 것 대신에 사람들이 사용할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달걀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화병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소재와 오브젝트인 현재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또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거기에 얽혀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내 주위엔 이런 것들이 없나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고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심으로써 더 많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드리고 특정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또 디자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년 전에 저희가 만나서 그 심사해보고 그리고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그 효과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전은지 디자이너한테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본다면 그냥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는 다 길거리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재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눈이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혹시 우리 그 올해 디자이너들은 어쩌면 1년 선배일 것 같은데요. 혹시 전은지 디자이너에게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할 게 있다면 이 자리에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그 인그리디언트는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소재 명칭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분해성 소재 아니면은 뭐 칼슘 소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더 가져와서 소개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그런 워딩을 쓰는 이유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가지는 한계점들도 있고 저희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폴리머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업사이클링을 넘어서서 이제 생분해가 가능하고 그 어떤 환경에 버려져도 이제 생분해가 되고 아니면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비밀이라서. 저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가끔 만들긴 하는데 그 뭐지 듀러빌리티라고 하나요? 그렇게 튼튼한지 이런 막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테스트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그 리코타 프로젝트라고 했던 거가 저희가 계속 리서치하고 디벨로핑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장 테스트, 경도 테스트 같은 거 플라스틱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쉐입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 리서치하는 랩이나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연구실에 보내면 테스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일단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난 열정이 제가 그 화면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저 역시 좀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엔 서한주 씨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혹시 일단은 보통 제품 디자인으로 치면 뭐 소재라든지 CMF에 관련된 건 가장 마지막 제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프로세스를 또 변경해서 하신다는 것도 아니면 거기 또 소재에 또 집중해서 프로세스를 시작하신다는 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순수 과학과 예술의 이제 결합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되는 그런 이제 오브제를 계속 만들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담은 그런 아름다운 오브제를 통해서 그런 재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any questions or comments from Sweden? Anton, if you have anything to ask, or 유화성 대표님 혹시 작년에 심사를 하시진 않으셨는데 오늘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두 분 중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Anton, do you have any comment? 네, 스웨덴에 계신 안톤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니면 안톤? Yes. 제가 예. Sorry. Do you have any comments? Yes,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저희 동시에 말하고 있나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분해가 되는 이런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그 품질을 좀 이렇게 보증을 할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그런 내구성이나 그 전반적인 뭐 퀄리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생분해된 플라스틱에서는 기존 플라스틱과 비교해서 더 나은 그 점들이 있는지, 뭐 내구적으로 더 튼튼한 면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매일매일 사용이 될 수가 있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소재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뭐 유럽과 비교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접근 가능한 그런 오브젝트를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요즘에 되게 좀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또 이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조되는 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폐기되는 방법인데요. 뭐 가스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에너지 소모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그 반면에 사실 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생분해라고 말을 하지만 완벽하게 자연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발짝씩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 이만큼 대표님. 네, 마지막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조금 시간이 있다면 뭐 대단한 코멘트는 아니겠지만 뭐 저는 디자이너님도 그렇고 많은 디자이너님들께서 안톤을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들, 친환경 소재들, 생분해가 가능한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소재에 대한 시도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어떤 뭐 소재의 듀레빌리티라든지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험으로 얻어진 소재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그 캐릭터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그런 영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실제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영감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실제 재료를 개발하고 산업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큰 영감이 되겠지만 그렇게 실험된 재료들이 어떻게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더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있는 시간은 그 코멘트를 마지막 랩업 코멘트를 좀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하승 대표님이 그 시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테리얼이라는 그런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덕트 또는 디자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o maybe we can continue to Anton Krell. If you want to, make a last statement or last comment. 안톤 크레오 지금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로 뭐 지속 가능성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So Anton, if you can give us like 1 minute talk to finish a beautiful presentation. Yes, absolutely. 네. 뭐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함께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뭐 이케아 등 기업들도 모두 함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매를 하는 쪽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으로서 충족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영감을 삼아서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어 구매자 입장에서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먼저 지속 가능성을 꺼내지 않더라도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인지시키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 디자인 분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을 강조하는 코리아 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를 보면 분명히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어워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고 또 좋은 프로덕트로 한다는 거 좋은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남은 시간은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전인지 디자이너가 작년에 그래도 먼저 상을 탄 사람으로서 이 올해 받은 사람들에게 수상자들에게 격려 말씀 또는 1년 동안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는 우리 김다현 씨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상자들 먼저 이야기를 한번 본인들의 계획과 어떤 그 이 상을 받음으로써 느껴지는 뭐 포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1분 정도 이렇게 랩업하는 시간 하고 전은지 씨한테 넘어가고 안톤, I would like to ask you as a last comment, okay? Okay. 그럼 김다현 씨 먼저 인사해 주세요. 유화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매터리얼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걸 이제 진짜 상품화하고 그걸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토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디자이너가 무슨 이러한 신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걸 도와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디자인 토크라든지 어떠한 플랫폼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저도 더 이걸 더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은주 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은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제품 디자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마케팅이나 수익이나 그런 경제적 그 관념 아래에 있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보여드린 그 방법론과 디지털 클리닝이라는 작업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고잉 저니가 계속 제가 앞으로 인생을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출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한월 씨 코멘트 본인에 대한 포부. 네, 일단 오늘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디자인 이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좀 영감이나 스스로 자극도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극이나 영감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나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사용자들 간에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가치들을 항상 찾아내려고 정진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전은지 씨가 선배로서 나도 이런 그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선배라고 말씀드리거나 뭐 조언이나 격려를 드리기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이런 장이나 이런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핫 이슈고 온고잉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에 비해서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좁고 서로 이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좁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st but not least, 안톤. 네, 마지막으로 이케아의 안톤 호크비스트님, 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이 영 디자인 어워드의 또 지원자이시기도 한데요. 마지막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격려의 말씀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은 그런 감동을 받고요. 이렇게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각 이렇게 다른 그런 지점에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각각 다르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스웨덴의 안톤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로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자연에 이제 그런 것을 만들지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마 저희가 당신은 뭐 지속 가능한 회사이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한 회사이냐는 질문이 되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은 아마 이제 도태가 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게 되고 이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운영이 되냐가 질문이 되겠죠. 그때가 된다면은 뭐 사실 저희가 1시간만 더 있다면 사실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얘기를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플라스틱만 집중적으로 보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활용한지 뭐 이게 생분해가 되든 플라스틱만으로 요 소재 하나만으로도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이 스툴이 이케아에서 들어온 거죠. 이케아에서 안톤이 골라서 이렇게 얹어도 줬는데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안톤 씨 얘기하듯이 어쩌면 다음번에 저희가 이렇게 서브젝트를 좀 나눠가지고 플라스틱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테마로 이런 토크를 이어가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한 게 이 모더레이터가 별로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 어쩌면 자유롭게 이분들끼리 토크를 해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을 같이 끌어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했던 거를 조금 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스웨덴에서 지금 아마 아침 이른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아침 시간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유화성 대표님, 안톤 크루, thanks for joining us for 2 hours in the morning. I'm not too sure what time it is right now, but anyway, thanks for joining. 여기 있는 모든 영 디자이너들 아까 그 유화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한국 스웨덴 우리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어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던 저도 서수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디자인 어워드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Finished. We will take a photo here. My 엉덩이 hurts.